구축 아파트를 눈여겨보세요. 키 맞춤을 하거든요. 사실은 안을 깨끗이 하면요 굉장히 신축만큼 좋아요. 분당 구축과 구성남 준시축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도 시흥에 2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장현지구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33평에 피가 평균 1억 8천에서 2억이라 엄두가 나지 않아요. 리모델링이라 해서 그냥 살아야 될지 10년 미만 아파트 안산초 지역 두산 입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지금 생활권이 시흥 쪽인가요? 시흥은 뭐 장현지구가 사실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장형의 시흥 시청역 주변으로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월판선이 들어오고 신안산선이 들어와서 여의도로 10분 만에 가고 월판선으로 판교라는 일자리에 30-40분 만에 가는데 굉장히 입지가 좋아졌죠. 좋아졌기 때문에 그 교통이 좋아진 데다가 그 교통 자체가 신안산선은 뭐 매화산업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시흥 판교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라든지 구로 그 다음에 영등포까지 연결되니까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 데다가 신축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가격이 피가 많이 붙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클릭을 조금 뒤로 가보세요. 그러니까는 장현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정주 여건에서 직장을 다니신다면은 그 바로 뒤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눈여겨보세요. 신안산선하고 한 코스를 갈아타야 되긴 하지만은 월판선 장곡역 주변에 있는 주택들 있죠. 아직까지 가격이 싸요. 싸기 때문에 저는 그쪽 동네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산초 지역의 두산 위부보다는 오히려 가성비로 따지면은 장현지구가 아닌 그 장현지구에 붙어서 인접할 수 있는 장곡역 주변 쪽이 훨씬 더 수익이 낼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변의 여건이 개선되는데 구축 아파트는 키 맞춤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들은 안 봐요. 사실은 장현지구 사이에 끼어 있는 청구 아파트만 봐요. 근데 청구 아파트가 아니라 조금나 한 클릭을 하면은 싼데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아파트를 사서 신안산선은 2024년 이후에 준공이 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매도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신다면은 여윤 부련님께서는 오히려 좀 수익을 내면서 실거주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도 사실은 안을 깨끗이 하면요 굉장히 신축만큼 좋아요. 물론 너무 오래돼서 녹물 나오는 곳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은 뭐 한 20년 전후라고 하면요 입지 가치만 좋으면은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건물의 가격은요 올라가지 않고 하루가 지날수록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거꾸로 입지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건물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시기가 있어요. 완전 노후되면은. 하지만 입지 가치가 이 건물을 들어 올려서 땅의 가치를 올리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시흥에 대해서 두산 2부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뒤쪽에 있는 기존 아파트의 입지 가치를 건물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땅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 땅의 가치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진보하잖아요. 그 진보하는 대로 가시는 게 여윤 부련님은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 구축과 구성남 준시축 향후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번에도 유사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입지 가치를 좀 따져봐야 돼요. 입지 가치는요, 비록 서울에 붙어 있는 게 구성남이 훨씬 더 좋고 거기에서 이제 신축들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주택 유형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구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구성남의 준신축 같은 경우는 뭐 푸르지오도 있고 그런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보다는 분당의 구축 같은 경우는 야탑동 같은 경우가 안 좋은 동네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앞으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용적률이 조금 낮고 100 전후로 있는 것도 몇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많은 쪽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훨씬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분당은 판교와의 연결성이 좋고 판교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순회동을 중심으로 교육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에 대한 입지 자체는요, 사실은 당분간은 구성남의 준식축보다는 가격 상승 여력이라든지 입지의 가치는 더 좋아요. 그래서 서울이 반응을 하고 가격이 움직이면요, 구성남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당이 먼저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이 둘 중에 선택하려면은 분당 구축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내 재정 상황이랑 내가 가진 금액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를 찝어드려야 되는데, 조금은 이제 조금 뭉퉁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계략적으로만 얘기를 했고, 분당이라는 구축에 제가 한 표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남의 준신축은 돈이 만약에 분당 구축으로 갈 여력이 안 된다면 이쪽 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판교와 분당이 아래에 있고 위에는 위례랑 송파가 그 압력들을 눌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에 대한 가격 압력을 서로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남의 준시축 같은 경우는 분당 구축에 못 들어가면 차선책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은 분당 구축이 더 괜찮습니다. 분당 구축 중에서도 분당 구축은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대부분 되지만은 재건축이 일어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뭐 매화말이라든지 아니면 효자동이라든지 구미동의 일부 지역에는 용적률 자체가 뭐 150 미만짜리 뭐 100 전후로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재건축이 여지가 있는, 재건축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직 90년대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그런 여지가 있는 용적률이 작고 대지 지분이 많은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KSH님, 88년도에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금 집이 있습니다. 그럼 순위가 어떻게 되냐요? 집이 있으면요, 순위에서 제외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청약 통장을 길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 통장을 지금 현 시점에서 사용한 사람은 무주택자야지 순위가 있어요. 단 청약 통장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추천제, 그러니까 가점제가 아니라 추천제에 대한 부분으로는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제 투기과열지구라든지 뭐 투기지역에서는 보통 이제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8호 타입이 초과하면은 비규제 지역에서는 추천을 거의 100%까지 할 수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평균적으로 8호 타입이 넘어가면 가점대 25%, 추첨대 75%예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가점이 75%랑 추천제가 25%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만약에 이제 청약 통장을 사용한다면요, 그 랜덤으로 하는 추천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역은 거의 이제 100% 이제 가점제긴 한데, 이것 또한 8호 타입, 그러니까 8호 타입이 넘어가는 중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추천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KSH 님 같은 경우에는요, 청약 통장이 있더라도 지금 정부에서는 막아놓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택이 있어도 청약 통장을 만약에 분양권이 한 개가 있고, 그리고 다른데 또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추천제로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개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분양권은 이제 주택 채권이지만은 주택으로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KSH님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을 쓰시려면은 방법은 8호 타입이 넘어가는 8호 평방미터가 초과되는 걸로 이제 확률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이번 정부가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사실은 그 사이에 또 가격이 오를 거니까 차라리 청약 통장이 지금 점수가 되고 어떻게 되든 간에 현금이 있으시면 구축으로 가시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저는 이 부동산을 하는 이유가 제 신체적 한계 때문에 그래요. 20대의 체력들이 30대까지 가고 40대까지 가고 50대까지 가면 상관없겠는데, 결국은 인간은 늙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늙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사이에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들이 조금 많아져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권리들을 우리 정부한테 무조건 맡기는 건요, 나 자신한테 대한 방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투자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게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동산으로 가격이 올랐다, 그게 투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이 더 투기성이 많아요. 돈 잃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큰 돈을 잃을 때는 부동산이 더 많이 잃는 경우도 많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나중에 권리 수입을 내가 정신이 혼미해지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는 지금 부동산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작년에 나온 그 KBS 나온 부자 보고서라는 걸 제가 예전에 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부자들이 가장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어떤 물건들은 사실은 금융하고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이 더 크다고 대답을 했고, 사실은 돈 많이 버는 수단이 첫 번째가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많이 벌고 그 돈으로 부동산의 포지션을 크게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회사를 뛰쳐나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정부에서 말하는 불로소득으로 부동산을 올리고 있고 땀 흘리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저 지금 땀나요.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내 필요한 것들 하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면서 12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진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노동으로 돈을 벌지 않아요. 왜 무조건 이 인간의 체력의 한계가 있는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결국은 방향성이에요. 정보를 해석하고, 부동산이든 재테크든 그 정보를 해석하고 그 해석한 방향성 따라서 노동을 최소화하면서 돈을 불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큰 그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재테크의 수단을 대부분 투기꾼이라고 몰아넣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집 한 채 그리고 2채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